절대왕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절대왕정 봐주시면은요. 왕이 가장 힘을 크게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 절대왕정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립 기반은 정치적인 이론은 왕권 신수설이야. 왕권은 신이 주신 것이다 해서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왕권을 강화할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관료제와 상비군이 들어가요. 관료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이요. 국왕의 명령을 즉각 집행할 수가 있고 항상 준비된 군인, 상비군이지요. 국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중상주의를 써요. 중요시한다. 뭐를? 상업을. 장사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왜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중상주의라고 하면서 국가가 경제활동의 전반을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수출을 장려해. 돈을 많이 벌거든. 수입을 억제해. 수입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 다음 식민지를 확보해서 시장을 만들고 상공시민계층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공시민계층은 고마워 하면서 돈 내지요. 왕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요거예요. 요 표를 외워두셔야 돼요. 절대 왕정의 구조 요거 다 봐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절대 공주는 정치 이론적으로는 왕권 신수설, 경제 정책으로는 중상주의, 그리고 행정으로는 관료제, 군사로는 상비군이 있었고요. 상공시민계층은 지금 떠오르고 있죠. 봉건 세력은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세력이 균형을 맞추면서 왕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절대 왕정 되겠습니다. 중상주의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완성품을 수출을 한대. 하지만 수입은 한다 안 한다? 수입을 하지 않는다. 공장 건설하고 도로 정비하고 원료 수출을 금지하면서 관세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내만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각국의 절대 왕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각국은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눠지는데 서유럽은 에스파냐가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거 영국과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이 수립이 되는데 에스파냐 펠리페 2세, 영국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 루이 14세 외우셔야 됩니다. 이 왕하고 나라 연결 시켜주시고요. 에스파냐는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확립했고요. 이 아저씨는 무적 함대라고 하는 해군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에스파냐의 전성기를 이루었지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인데요. 에스파냐의 그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하면서 그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상공업을 육성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콜베르라고 하는 재상을 등용을 해서 중상주의 정책, 강력한 군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고 문학과 예술을 장려해서 이 사람은 태양왕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왕. 동유럽 들어가 봅시다. 동유럽은요. 자, 르네상스 할 때도 알프스 이북이 조금 늦었죠. 얘들도 좀 늦어요. 17세기 중엽에 등장한다. 다소 전제적인 성격을 띈다. 왕이 지 맘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봉건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주야. 얘들은 아직 발달이 덜 됐고 귀족이 농도를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공업 발달과 시민계급의 성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발달이 덜 됐다라고 한다. 그 상황에서도 절대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프로이센,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봐주세요.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는 표토르 대제 이렇게 있는데요. 프로이센은 자기가 계몽군주다라고 하면서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했어요. 제도 정비, 영토 확장, 학문 예술 지원, 상수시 궁전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스트리아는요. 병역의 의무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산업 육성, 교육제도 개선 다 아는 말이죠. 자, 표토르 대제는요.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발트해와 시베리아로 진출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시킨 왕입니다. 과학도 발달합니다. 과학의 혁명입니다. 절대 왕정의 지원을 받아서 근대 과학이 발전하는데 유명한 아저씨 있죠. 뉴턴 아저씨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서 근대 우주관 확립에 영향을 미쳤대요. 라부아지에는 화학, 린데는 식물학, 제너는 의학이라서 종두법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홍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몽사상 봐주셔야 돼요. 18세기 프랑스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믿지 마. 타파함으로써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성 바탕으로 사회를 진보하겠다라고 하는 계몽사상. 18세기 프랑스에서 발달했는데 주장은 이성을 통해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정치를 고치자. 라고 하는 것을 대했습니다. 그 다음 계몽사상가는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 등이 있고요. 이 영향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민계급이 이 계몽사상을 환영을 하고 이후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시민혁명은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